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 해석과 최적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웠고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거냐면 솔리드 엣지가 설치된 폴더 안에 트레이닝 폴더의 시뮬레이션 폴더라는 곳에 유니트 바디라는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를 가지고 같이 한번 구조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솔리드 엣지 창이 나타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보기 탭에 윈도우에 보면은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도킹 윈도우 창을 활성화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탭으로 와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설정해 줘야 될 게 단위계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 옵션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단위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단위 체계나 원하는 단위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제가 바꿀 거는 해석에 필요한 우선은 힘을 미리뉴턴에서 뉴턴으로 그리고 응력이 메가파스칼인지 확인하고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은 이제 스터디인데요. 우선은 스터디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스터디에 대한 유형이나 그리고 메쉬에 대한 유형, 일반 사면체 그리고 곡면 그리고 혼합이 있죠. 자,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사용 개수, 지오메트리 확인을 켜짐에서 꼭 경고만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라이센스 그룹이 있어요. 라이센스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선형과 보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멀 해석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에는 라이센스 업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고급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활성화되게 되고 새 스터디를 눌렀을 때에는 일반적인 아까 선형 해석과 노멀 이외에 버클링이나 열 전달 이러한 해석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유형 외에 다른 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라이센스 그룹 안에 있는 라이센스 업기와 라이센스 릴리즈라는 기능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라이센스 릴리즈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시 두 개밖에 활성화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킹 윈도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메뉴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한 형상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지 그 형상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형상들은 한 개나 그 이상이 되겠죠. 자, 선택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수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로드 조건을 줘볼게요. 자, 로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힘이나 압력, 토크 이런 것들 그리고 중력 그리고 열 전달 그리고 대류에 대한 것들 이런 게 있고요. 자, 제가 줄 거는 힘입니다. 그래서 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포 하중을 줄 수가 있고요. 분포 하중에 대한 방향은 저는 아래로 해서 주도록 할 텐데요. 혹시라도 하중에 대한 게 면이 아니라 모서리나 점, 형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실리는 하중이 실제 뭐 100kg 정도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단위로 환산했을 때의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약 1000N 정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0N 정도를 설정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바운더리 컨디션, 구속 조건을 주도록 할 텐데요. 저는 고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픽스 조건은 여기가 어딘가에 붙어 있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픽스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쉬를 주면 되는데, 자, 메쉬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쉬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메쉬에 대한 크기를 줄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크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해석
결과에 대한 오차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오차는 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매시를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매시를 나눈 형상들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거를 표시하거나 끌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커넥터 조건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동이나 자동 연결 그리고 볼트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저는 수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수동으로 저는 여기 있는 이 넓은 면과 여기에 있는 좁은 면을 선택을 했고요. 검색거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커넥트 조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면에 대해서 커넥터 조건이 추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자동 연결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동 연결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선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검색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는 검색 거리를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0.08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수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검색된 커넥트 조건들이 표시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쭉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1번은 아까 제가 줬던 위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남겨진 두 개의 조건만 커넥터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석을 진행하면 되는데, 자, 해석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UI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쪽에 보게 되면은 그 색깔로 구성된 컬러 스펙트럼이 있죠. 그래서 컬러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응력, 이제 본미스 응력에 대해서 표시가 됐고요. 자, 단위계는 아까 메가파스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항복 응력은 스틸이 262 메가파스칼인데 현재 779라는 응력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 형상을 실제로 가공해서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응력 대신 변이량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이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처진 부분이 1.71m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응력으로 바꿔놓고 여기에 결과값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실제로 쳐졌을 때 어떤 위치가 주로 쳐지는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해석에 대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율 설정이나 정규화 또는 실제 처짐량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변형에 대한 옵션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로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로브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노드나 면, 모서리를 선택해서 거기에 걸리는 스트레스나 변이량을 표시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리스트화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스트레스나 변이량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컬러 막대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는 우선은 최소와 최대에 대한 마커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단위를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공학용으로 바꾸게 되면은 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렇게 단위 형태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로팅 형태, 그리고 이거를 자동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형식을 조금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을 쓰는 방법은 제목을 설정하고 그 다음 위치를 설정하고 그 다음 문서 형태는 어떤 거로 할 건지 선택을 해서 내보내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닫기를 눌러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최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적화를 하는 방법은 우선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변이량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변이량이 아까 1.71mm가 나왔었는데, 자, 이거를 1mm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한계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한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틸의 본미스 이제 항복 능력이 252였는데, 아까 777이라는 값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을 제가 지정을 해줘 볼게요. 자, 여기 규칙 버튼을 눌러서 최소로 지정할 값. 저는 100 이상, 그 다음 최대는 안전율 1.5 정도 되는 252의 안전율 1.5면은 대략 한 180 정도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의 변화를 줄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어 변수 추가를 눌러서 저는 여기 바닥 부분에 있는 판에 대한 두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재료 두께가 있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피어 변수가 이제 형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리니어 두 개다. 마찬가지로 추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변수에서 삭제하도록 하고요. 자, 재료에 대한 두께 값을 저는 최소 값을 1mm 그리고 최대 값을 5mm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mm에서 5mm까지 변화하면서 해석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최대 반복 횟수는 저는 40회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설계 한계 값을 아까 지정을 해줬는데 어디까지 수렴 가능한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적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해석을 진행해 주게 되고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재료 두께를 바꿔가면서 해석을 진행하게 돼요. 자, 보면은 계속 재료 두께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5번째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솔리드 엣지의 시뮬레이션은 NX 나스트란 솔버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가 최대 40회까지 지정을 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최적화된 의견이 수렴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창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플롯 보기라는 거는 아까 해석에 대한 결과값을 바로 보여주는 거고요. 요약 보기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결과값을 엑셀 문서로 정리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잠깐 엑셀 창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결과값을 보도록 하고요. 자, 보면은 이렇게 엑셀에 대한 결과값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에 설정했던 값들, 그래서 1mm 이하 100에서 180 메가파스칼 범위,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변수로 바꿀 건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실험을 진행을 했는지 표시가 되게 되고요.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는 이제 변이량이죠. 그래서 최적화된 변이량 값은 아까 0.149mm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료 두께 값은 한 3.5T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3.5T로 했을 때 대략 한 170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꼭 마지막에 있는 걸로 설정해서 쓰라는 법은 없죠. 그 전에도 내가 원하는 값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솔리드 엣지 창으로 넘어가서 최적화를 진행하고 나게 되면은 여기에 최적화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까지 반복했던 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오메트리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 값에 대한 걸로 변경을 해줘요. 지오메트리를. 자, 지금은 단위가 크게 변화가 없어서 지금 잘 눈에 띄지가 않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는 메시를 꺼야지만 잘 보여요. 자, 메시를 끄고 여기 지오메트리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두께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저는 6번으로 해놓고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가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은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피어 변수를 통해서 재료에 대한 두께는 3.5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메쉬를 나누고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메쉬를 눌렀는데 이번에는 그냥 메쉬 해석을 한번 눌러볼게요. 결과값은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까지. 그러고 나서 메쉬 해석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최대 응력 같은 경우에 192MPa까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이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mm 이하라고 했는데 0.157mm가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엣지에 있는 해석 모듈을 가지고 간단한 구조 해석을 해봤고요. 나중에 시간이 는다라고 하면은 열 해석도 추가적으로 교육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조 해석과 최적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